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나입니다. 나 혼자 끝내는 독학 러시아 첫걸음 12번째 수업. Завтра я закончу план. 내일 저는 계획서를 완성할 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Давайте начнем. 첫 번째 핵심 문장. Они уже приготовили ужин. 그들은 벌써 저녁을 다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수업에 우리는 러시아어의 총 6개의 격을 완성했습니다. 사실 격을 마스터한다면 러시아어를 할 때 이 사람은 러시아어를 참 잘 배웠구나, 기본기가 튼튼하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좀 더 풍부하게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그만큼 많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사. 이 동사를 잘 모른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격을 배운 의미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러시아어 능력시험을 볼 때에도 중급부터의 문제의 반이 바로 이 동사와 관련이 되었다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러시아어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특히나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동사의 완료, 불완료상입니다. 수많은 교재들에 나와 있는 복잡한 설명 대신에 가장 빠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절대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으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배워보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동사의 두 가지 변화법, 일식 그리고 이식을 배웠었죠. 이거 말고도 동사는 불완료상과 완료상 이 두 가지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완료상 동사는 행동의 과정에, 완료상은 행동의 결과물에 더 중점을 두었을 때 사용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simple 혹은 continuous tense의 단순, 진행형은 불완료 동사와 비슷하고 영어의 perfect tense, 완료 시제는 러시아어의 완료 동사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볼게요. Вечером он читал книгу. 그는 저녁에 책을 읽었습니다. 해당 문장에서 читал 동사는 불완료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때문에 이 문장은 과정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저녁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Вчера он прочитал книгу. 어제 그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прочитал 동사는 완료사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때문에 문장을 번역할 때도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 다 읽었다 결과물에 조금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또 다른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Мама каждое утро готовит салат. 엄마는 매일 아침 샐러드를 만듭니다. 자, 불완료상의 동사가 사용이 될 때는요, 이 과정의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 반복성을 띠기도 합니다. 즉, 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샐러드를 만듭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Мама приготовила салат. 엄마가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완료상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불완료상과는 반대로 일회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둘 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서는 엄마가 매일 만드는 거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이번에 딱 한 번 샐러드를 만들었다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불완료와 완료상의 동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동사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차이가 있다면 바로 접두사와 접미사에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 단어들을 제외하고요. 이 예외 단어들은 124쪽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불완료상의 동사 앞에 뽀, 프로, 프리, 자, 나, 브, 스, 우 등과 같은 접두사가 붙으면서 완료상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делать 불완료상의 완료상은 сделать, читать 의 완료상은 прочитать 가 됩니다. 반면에 접미사가 바뀌거나 추가 혹은 제외가 되면서 완료상이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отвечать 이 отвечат의 접미사는 아가 있는데요. 이 아의 접미사가 이로 바뀌면서 완료상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отвечат의 완료상은 ответить. 같은 원리로 решать 의 완료상은 решить.
앞에 예에서는 전미사가 바뀌는 경우였고요. 전미사가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미사 와, 이와 혹은 의와가 완전히 제외가 되는 경우인데요. Давать 의 완료상은 dать. Спрашивать 의 완료상은 спросить. Рассказывать 의 완료상은 рассказать.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미사가 추가가 되는 경우는 어떨 때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отдыхать 의 완료상은 전미사 nu가 추가가 되면서 отдохнуть. вдыхать 의 완료상은 вдохнуть.가 됩니다. 두 번째 핵심 문장. Я уже написал доклад. 저는 리포트를 이미 다 썼습니다. 위에서 이미 말했듯이 불완료는 과정을, 완료는 결과를 의미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사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꼭 이걸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달라 하신다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불완료는 영어의 simple, continuous tense와 유사합니다 라고 했죠? 이처럼 구체적이지 않은 사실, 그의 행동과 과정을 나타낼 때에는 불완료상을, 구체적인 사실, 결과 혹은 마무리를 의미할 때는 완료상을 사용합니다. 예문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Вчера я писал письмо. Вчера я написал письмо. 자, 우선 pисать 그리고 написать 중에 어떤 동사가 완료상일까요? 바로 어원 앞에 접두사를 가지고 있는 написat이겠죠? 그렇다면 이 두 문장 중에서 어떤 동사가 결과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바로 완료상 동사가 사용된 두 번째 문장이 바로 이 결과를 의미합니다. 번역과 함께 다시 읽어드릴게요. Вчера я писал письмо. 저는 어제 편지를 썼습니다. Вчера я написал письмо. 어제 저녁에 저는 편지를 다 썼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부사 중에 시간을 나타내던 долго, весь день, ещё와 같은 단어가 문장에 있다면 완료와 불완료 중에 어떤 동사를 사용해야 할까요? 과연 이 단어들은 과정과 결과 중에 어떤 의미를 더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долго, 오랫동안, весь день, 하루 종일, 그리고 еще, 아직처럼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완료상 동사가 사용됩니다. 반면에 끝을 나타내는 use는 완료상 동사가 함께 사용이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 Он долго моет посуду. 그는 설거지를 오래 합니다. 혹은 Он уже вымыл посуду. 그는 이미 설거지를 다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обычно, 평소, никогда, 절대, каждый день, 매일처럼 반복 또는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문장에서 사용이 된다면 어떤 상의 동사가 사용이 되어야 할까요? 자, 이 또한 과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불완료상이 맞겠죠? 그렇다면 сразу, 바로, вдруг, 갑자기, наконец, 드디어처럼 단발성을 나타내는 부사는 어떤 상의 동사가 함께 사용이 될까요? 이런 경우에 행동의 결과에 더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완료상이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Я каждое утро гуляю с собакой. 저는 매일 아침 강아지와 산책을 합니다. Он наконец сказал правду. 그가 드디어 진실을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리고 차례대로 이루어질 때,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언제 불완료상의 동사가 사용이 될까요? 바로 동시에 이루어질 때 불완료상이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차례대로 행동이 이루어지려면 하나의 행동이 끝난 후에 다른 행동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료상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Он сидит и читает. 그는 앉아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혹은 Сначала я выучил слова, потом прочитал текст. 저는 먼저 단어를 다 외우고 다음에 텍스트를 읽었습니다. 세 번째 핵심 문장. Завтра я обязательно тебе позвоню. 내일은 내가 꼭 너한테 전화할게.
불완료상과 완료상은 각각 과정과 결과를 의미한다 라고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제에 차이가 납니다. 불완료상은 과거, 현재, 미래 세 개의 시제로 모두 활용할 수 있지만 완료상은 현재 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결과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불완료상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быть 플러스 불완료상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Я буду, ты будешь, он, она будет, мы будем, вы будете, они будут. 플러스 뒤에 동사 예를 들어 делать 이렇게 원형으로 사용이 되는 반면에 완료상은 동사의 현재형이 곧 미래의 시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делат의 완료상은 сделат가 되는데요. 이 сделать 동사의 미래 시제는 Я сделаю, ты сделаешь, он сделает, она тоже сделает, мы сделаем, вы сделаете, они сделают. 자, 이때의 완료상의 현재형이 현재 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Завтра я буду ужинать в ресторане. 내일 저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을 겁니다. Завтра я тебе все скажу. 내일 내가 너에게 다 말해줄게. 여기서 완료상인 сказать 동사만 미래 시제에서 현재형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동사 중에 언뜻 보면 불완료상과 완료상으로 나뉘는 것 같지만 사실 불완료상의 동사 중에 과정이 아닌 반복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단어들을 살펴볼게요. забывать, 잊다 라는 뜻으로 지금 잊고 있다 혹은 잊어버리는 중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자주 잊어버린다, 늘 잊어버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정이 아닌 반복성을 의미하는 불완료상 동사로는 брать, 잡다, получать, 받다, бывать, 있다, давать, 주다, опаздывать, 지각하다, разрешать, 허락하다, вставать, 일어나다, дарить, 선물하다, присылать, 보내다, находить, 찾다, 발견하다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문장. Здесь нельзя громко говорить. 여기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명령문을 만들 때에도 불완료상과 완료상의 의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불완료상이 명령문과 함께 사용이 되는 경우는요. 예를 들어 Теперь пишите диктант. 이제 받아쓰기를 하세요. 이렇게 행동의 시작을 알릴 때 говорите, говорите. 계속 말하세요. 행동이 이어질 때 слушайте текст 3 раза. 이 텍스트를 3번 들으세요. 이렇게 과정을 의미할 때 또는 читайте текст каждый день. 텍스트를 매일 읽으세요. 이렇듯 반복을 의미할 경우에는 불완료상 동사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부탁 또는 요구, 조언, 추천을 할 때에는 완료상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네 가지 모두 결국에는 결과를 요구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볼게요. Напишите этот текст. 이 텍스트를 쓰세요. 부탁을 할 때. Сегодня обязательно повторите слова. 오늘 집에서 단어를 꼭 복습하세요. 요구를 할 때. Прочитайте эту книгу. Она очень интересная. 이 책을 읽어보세요. 매우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할 때. Сначала узнайте погоду, а потом возьмите зонт. 우선 날씨를 알아보고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추천을 할 때 완료상이 사용이 됩니다. 하면 안 된다 뜻의 nельзя, 부사 뒤에 동사가 불완료상인지 또는 완료상인지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nельзя 뒤에 불완료상 동사 원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Здесь нельзя бегать. 여기서는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라는 예문을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nilja 뒤에 완료상 동사 원형이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무엇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혹은 할 수 없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У тебя очень плохой почерк. Это слово нельзя прочитать. 너는 필기체가 참 나쁘다. 이 단어를 읽을 수가 없다.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회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Марина, ты написал доклад? Еще нет. Я сейчас как раз его пишу. Когда тебе нужно его закончить? Уже завтра. Осталось совсем мало времени. Удачи тебе. Спасибо. времени라는 단어는 어디서 본 듯 낯선 단어이죠? 시간을 뜻하는 время는 중성에 해당되는 예외 단어인데요. 예외이기 때문에 격이 변화할 때 이 어미 또한 규칙과 다릅니다. 이와 같은 예외 단어에 해당되는 이며 그리고 씨며도 마찬가지입니다. удачи тебе 라는 문장은 원래 желаю тебе удачи 라는 표현의 줄임말입니다. желает는 바라다 라는 의미로 바라는 것은 생격으로 그리고 사람은 여격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 회화에서 종종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핵심 문장 뒤에 연습 문제와 러시아인의 주식에 관한 이야기도 준비해뒀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좀 더 자세한 강의가 듣고 싶다 하시다면 위에 버튼을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모두 молодцы!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спасибо!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이렇게 랜덤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아래 종소리 알람 버튼을, 레나의 일상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пожалуйста. 그럼 우리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빠까!